안녕하세요. 저는 홍콩 실레브라 펀드에서 한국 투자 애널리스트로 일하고 있는 홍기봉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초등학교 6학년 때 중국 광저우로 가족이 이사를 가서 그래서 중국 광저우에서 국제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는 홍콩 대학교로 유학을 와서 졸업을 한 뒤에 2015년부터 지금까지 실레브라에서 4년차 애널리스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실레브라 같은 경우에는 2011년 홍콩에서 설립이 되었고요. 뉴욕에 있는 테크 전문 헤지펀드에서 일하시던 미국인 두 분이 홍콩에 오셔서 이제 설립을 하셔서 현재는 자산 규모 한 1.4조 원 정도의 자산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전문적으로 보는 섹터는 TMT, 즉 테크, 미디어, 텔레커뮤니케이션 섹터입니다. 저희 회사는 좀 다양한 애널리스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애널리스트마다 다른 나라를 좀 맡고 있습니다. 뭐 중국 분도 계시고 홍콩 사람도 있고 미국 분도 계시고 그런데 저는 거기서 한국 시장을 제가 맡아서 다양한 한국 회사들을 꾸준하게 탐방을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새로운 투자 가능한 회사들을 발굴하면서 투자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바이사이드 애널리스트하고 셀사이드 애널리스트하고 나눠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많이 알고 있는 셀사이드 애널리스트, 증권가 애널리스트 같은 분들은 리포트를 통해서 저희 같은 바이사이드 애널리스트나 아니면 펀드 매니저 분들께 직접적으로 아니면 간접적으로 주식 투자를 좀 권유하거나 본인들의 의견을 표출하는 그런 일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투자 회사에 소속된 애널리스트로서 저희 내부적으로 회사를 분석을 하고 내부적으로 이제 투자를 집행하면서 저희 의견을 표출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큰 회사랑은 다르게 뱅킹과는 다르게 헤지펀드는 전형적인 입사 과정이 없어요. 그래서 주로 경력직을 사실 많이 뽑는 편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이 업계에 들어오고 싶어서 한 50개 되는 홍콩에 있는 헤지펀드에 직접적으로 연락을 해서 이메일을 보내도 받고요. 그리고 실레브라 같은 경우에는 학교 웹사이트에서 우연찮게 뜬 공고를 보고 그쪽으로 지원을 해서 이젠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확실히 저희 업계 같은 경우에는 경력이 없이 들어오기에는 좀 다루는 리스폰서빌리티, 즉 책임감이나 그런 것도 크기 때문에 확실히 경력직을 많이 뽑는 편이고요. 그래서 투자은행에서 2년을 한 이후에 아니면 2년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사모펀드에서 어느 정도 일을 한 뒤에 들어오는 게 전형적인 입사 방법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회사를 처음 만나면은 그 회사의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하거나 그 이후에는 재무사항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서 저희가 투자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재무제표나 아니면 그런 디테일적인 상황을 볼 때 저희가 어느 정도 배경 지식이 있어야지 이 회사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구나, 향후 나아가면서 어떤 식으로 이 회사가 전략을 펼쳐나가야겠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런 백그라운드가 없다 보니까 처음에 들어와서 좀 많이 힘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트레이닝 같은 건 많이 없었고요. 그래서 CFA 자격증을 통해서 제 금융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많이 향상시켰던 경우고요. 그리고 그 이외의 것들은 제가 좀 맨땅에 헤딩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아무것도 몰라도 계속 회사들하고 얘기를 하고 제가 꾸준하게 푸시를 하면서 모르는 것들을 발전시켰던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분위기는 굉장히 프리한 편이고요. 회사도 굉장히 자연스러운 좀 편한 복장으로 가고 그리고 사실 저희의 모토가 저희 일만 꾸준히 열심히 하면은 어떻게 회사를 다니면서 상관을 터치를 별로 안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직원 간에서도 인터랙션이 굉장히 많고 본인이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은 옆에 있는 직원한테 가서 자연스럽게 물어보고 배울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컨퍼런스 콜이라고 해서 새로운 회사들의 주식 담당하시는 분들과 통화를 많이 하는 편인데요. 그래서 1시간 정도 통화 기회를 갖고 그 1시간을 통해서 이 회사의 현황이나
아니면 사업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그 이후에 저희가 좀 이 회사가 투자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좀 더 거기에 대해서 리서치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세한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저희 투자 부서 같은 경우에는 그 엑셀을 통한 파이낸셜 모델링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요. 그게 현재 회사의 과거 재무제표를 넣고 저희가 예상하는 추정치를 갖다가 놓은 다음에 회사의 향후 재무에 대해서 추정을 하게 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원하는 그 주가의 향후 그 가치를 계산하게 되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저희의 타겟 프라이스, 타겟 가격이 정해진 이후에 이 가격이 적정한지 아니면 요거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부 요인이 뭐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그런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직업의 네이처 자체가 고객분들의 자산을 위임을 받아서 저희가 운영을 대신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책임감이 좀 크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투자한 포지션에 대해서 매일매일 이 스코어 카드라는 게 들어와요. 그래서 얼마를 벌었고 얼마를 잃었는지가 매일 들어오기 때문에 그 과정이 좀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좀 다르게 생각을 하면은 매일매일 성취감을 얻는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회사를 보는 좀 아니면은 산업을 보는 분석력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들어오는 거는 저희는 좀 영어로 말하면 skepticism, 항상 사람들이 말하는 아니면 다른 분들이 보는 관점에 대해서 저희는 비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이 회사의 주가는 꾸준하게 올라갈 거야 라고 얘기를 할 때 저희는 독립적인 이런 스탠스를 가지고 진짜 이 회사의 주가가 계속 올라갈 건지 아니면 떨어질 수도 있는지 이런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그런 비관론적인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좀 그 자세를 유지하는데 여러 가지 저희도 사람이다 보니까 영향을 받을 수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예스라고 할 때 노라고 하는 건 힘드니까. 그래서 그 자질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매일 같은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딱 가운데에 서서 이제 경제 전반적인 모든 사항을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업계에 있는 회사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저의 발전에 있어서 큰 장점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단점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이렇게 스코어 카드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는 게 어느 정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장점이 단점보다는 저한테는 큰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 관리 같은 경우에는 좀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마이너스가 들어오면은 굉장히 부담감도 많이 받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도 많이 들었는데 지금은 제가 투자한 회사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 아이디어에 대해서 믿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좀 장기간 시간을 가지면은 결국에는 제가 돈을 벌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스트레스가 덜한 편이고요, 최근에는. 그리고 스트레스를 또 해소하기 위해서 회사를 끝나고 집에 와서 운동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요 업계에 대해서 아니면 저희 투자 쪽에 대해서 꾸준하게 관심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 관심을 갖는 방법에서는 꾸준하게 뉴스를 찾아보든지 아니면 본인이 정말 좋아하는 투자자, 뭐 예를 들어서 워렌 버핏 같은 분의 자서전을 읽은 다음에 그분의 투자 관점은 어떤지 이해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군대에서 꾸준하게 금융에 대한 금융 자격증을 준비를 했었고요. 그게 실제로 저희 회사에 들어와서 많이 도움이 됐던 편입니다. 근데 군대를 들어가서 좀 시간이 많이 남다 보니까 친구랑 이렇게 소규모 모임 같은 걸 조성을 해서 투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주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아니면 경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모임을 가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해시펀드나 아니면은 다른 바이사이드, 즉 자산운용 쪽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격증은요, CFA라는 그 국제 자격증이고요. 이게 1차, 2차, 3차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매년 한 번씩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매년 딴다고 가정을 하면 대략 한 3년에서 4년 정도 걸리는 프로세스고요. 그래서 그걸 따게 되면은 본인 이름 뒤에 CFA라고 적을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게 되고요. 제가 이 자격증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Chartered Financial Analyst라고 그거의 약자인데 이제 직접적으로 애널리스트를 기르기 위한 하나의 트레이닝 코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서 금융의 전반적인 모든 내용들을 커버를 하면서 이제 진짜로 애널리스트가 되어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중요하고 그리고 어떤 과목 아니면 어떤 거에 대해서 포커스를 둬야 되는지 굉장히 잘 표현을 하고 있는 자격증이기 때문에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학교에서 배우는 공부보다 학생들 입장에서 가장 크게 이 투자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거는 직접 주식 투자를 해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 500만 원을 딱 본인의 돈을 넣어놓고 주식에 투자를 하기 시작을 하면은 돈이 벌릴 때는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근데 진정한 배움은 돈을 잃을 때 온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본인의 돈이 마이너스가 되는 순간이 딱 되면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 경험을 통해 가지고 꾸준하게 성장을 할 수 있는 거니까 많이 겪어보고 거기서 고통도 당해보고 그래서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향후 저희 투자 업계에 직접 들어왔을 때 그걸 자산으로 만들 수 있다면은 그거야말로 진정한 배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하시는 게 그 한국어랑 영어 외에 혹시 중국어가 필요한지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헤지펀드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중국 시장을 볼 사람이 필요하면은 한국 사람을 안 뽑아요. 중국 사람을 뽑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어중간하게 중국어를 하는 것보다 그냥 영어랑 한국어만 완벽하게 해서 홍콩에 와서 한국 시장을 커버하는 게 저는 좀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느끼는 거는 한국도 중요하지만 일본 시장에 대한 좀 니즈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홍콩에는 한국 사람들과는 좀 다르게 일본인들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언어 자체가 한국어랑 일본어랑 좀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도 일본어를 좀 할 수 있다면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저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학생 때 항상 꿈꿔왔던 일이지만 제가 그 당시에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이룰 수 있는 꿈이라고 생각을 하진 않았었어요. 근데 꾸준하게 이젠 노력을 하고 앞으로 나아가다 보니까 여기서 일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학생분들도 그리고 한국에 계신 분들도 이쪽 업계에 들어오고 싶으신다면은 꾸준하게 본인의 목표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간다면 언젠가는 꼭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